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기도 하고 가장 미워하는 코인이긴 한 게 리플이죠. 왜? 모멘텀은 확실한데 왜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과 함께 의구심이 들면서 하방 압박을 가져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탈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리플이기 때문입니다. 자, 리플 어떠한 코인입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모멘텀이 있죠?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리플이다. 또한 IPO, 리플랩스의 IPO를 준비하고 있고 리플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그만큼의 상승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 모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자, 이 모든 부분들 아직 실현된 것도 없죠.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미국 리플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있는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모멘텀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왜 상승력이 안 보일까? 상승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코인들 대비해서 하방 압박을 쉽게 많이 받고 올라가다가도 다시 끄집어 내리고 올라가다가 다시 끄집어 내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근데 리플 코인의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리플은 모멘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 주식의 차트를 보시면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일봉 어떻습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주봉이거든요. 어때요? 지금 바닥을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자, 느슨하게 올라가는 것 때문에 리플 코인에 투자를 멈추고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단타 코인 들어갔다가 수익은 많이 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는 이유는 장기 포트와 단기 포트는 따로따로 분류를 하면서 포트를 설정해야지 안정적인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주식 거래를 오래 해보셨고 코인 거래를 오래 해보셨으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또한 리플 코인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처럼 리플의 모멘텀은 손실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리플의 상승을 점치고 있다라는 것 또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 리플 코인이 어떠한 코인인지 그 상승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하나씩 잡아드리면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을까?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모멘텀을 알고 해당되는 매도가를 알았다면 우리 매수의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인가?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까? 이것 또한 하나씩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코인이 좋은 코인인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올라가니까 매수를 못하겠다. 그러면 비중을 확실히 나누어서라도 조금씩 비중을 늘리면서라도 그 부분을 통해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직접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모든 부분들은 먼저 문자를 넣어 드릴 거거든요.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입니다. 여기다가 숫자 1번이에요.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먼저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하는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그러면 이렇게나 상승 요인이 많은데 왜 안 올라가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리플코인 왜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리플에 대한 모멘텀이 손실난 게 없으면 대외적인 이벤트가 리플 코인의 하락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외적인 이벤트라고 하는 뭡니까?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로 뭐가 있죠?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굉장히 안개 속에 갇혀져 있다. 나올 것인가? 아니면 연기가 될 것인가? 이 이벤트들이 전체 코인 시장을 하락방 압박을 주었죠. 변동성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리플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또한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CBDC라는 디지털 화폐라면 당연히 미래적인 관점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냐? 자,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코인에 투자를 할 때 어떤 것 때문에 투자를 합니까? 바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 없으면 투자를 할 가치가 없는 거고 기대감이 없으면 실적 또한 없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실적, 리플 코인은 22년도, 23년도 계속적인 실적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코인들 중에 실적 1위가 누굽니까? 바로 리플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024년도에 들어와서 니플의 가격은 급등할 것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측력이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니플은 그만큼 많은 관계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관계사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관계사들 다 어느 은행입니까? 자, 트랭글러, 해당되는 파울러, SABB, SCB, 모듈러 모든 은행들이 유럽에 있는 은행이고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아에 있는 은행들 이러한 은행들은 왜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을까? 자,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은행들은 확실한 미래 가치가 있는 리플 코인 내려가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리플 코인과 손을 맞잡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상승의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모멘텀 중에 CBDC라는 디지털 화폐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한국은행 총재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CBDC의 발전 속도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CBDC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우리 이제 이용 안 하죠. 이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신용카드를 넘어서 이제 디지털 화폐로 간다. 이 모든 부분은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나오면 투자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나오면 투자한다는 건 이미 다 올라갔을 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투자하시는 거는 아닌 거죠. 확실하게 바닥 구간에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니플 코인, 니플 IT 산업으로 결제 사업 확장을 진행했다. 니플의 급등력은 촉매를 기대하고 있다. 이게 1월 5일날 나왔던 부분인데 제가 블록체인 시장 리플 코인이 왜 우위를 가져올 수밖에 없냐?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이더리움이 상승했을 때 리플은 왜 상승을 못했을까? 바로 그 중에는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 코인을 맞잡고 있었기 때문에 발목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못 올라갔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리플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왜?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코인으로 결제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국제 무역에서도 이제는 코인으로 결제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제가 이더리움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된대요.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 송금만 하면 되겠죠. 이걸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니플을 진행한다. 결제 사업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니플의 사용 용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히 이해가 되죠. 니플은 외부 상황 변수에 존재하지만 강세적인 낙관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자, 외부 상황 변수 당연히 지금 최근에 많이 이슈되고 있는 ETF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해당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낙관적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자, 그러면 니플의 단기적인 회복 전망은 맞습니까? 아닙니다. 흐립니다. 단기 회복 전망은 흐려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아이캡 펀드에서는 니플은 추가하는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것이다. 니플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매집하는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단기 회복진 전망은 굉장히 흐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레이스케일처럼 확실한 매집 구성을 하고 있는 고래들은 늘어나고 있을까? 그 부분은 비트코인과 연동해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비트코인. 왜 비트코인 ETF 신청을 블랙록이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뉴스 많이들 보였죠. 자, 블랙록은 왜 하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까요? 이게 지난 7월 달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어떤 뉴스인지 보니까 SEC가 시장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은 왜 ETF 출시를 했을까? 출시 신청을 했을까? 그 이유는 또 다른 상승세를 놓치지 않으려는 월가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 자, 지난 2021년도 엄청난 코인 시장의 상승장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엄청나죠? 비트코인이 뭐 1억을 찍는 해 만에 이런 말들이 많았던 이유가 코로나로 하여금 유동성 자금이 코인 시장에 엄청나게 투여가 되었고 그 부분의 상승력을 그대로 갖고 왔었기 때문에 2021년도 군침만 흘렸을 겁니다. 누가요? 바로 월가가. 2024년도는 어떻습니까? ETF를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제도권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도권 자금이 들어가는 2024년도는 당연히 상승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ETF뿐이겠습니까? 반감기까지도 시장의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만한 재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변동성을 줄까? 이 부분을 보시죠. 자, 해당되는 부분 블랙록 같은 경우는 확실한 노림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비트코인 현물 노림수가 있다는 건 어떠한 노림수인지 한번 보시죠. 자, ETF 선점 효과의 노림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월가라는 굉장히 대형 투자자문 운용사들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를 출시할 것이다.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에요.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하는 게 매집입니까? 아니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에요. 매집과 매수의 차이는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래들 입장에서 ETF가 빨리 나온다? 엄청나게 빨리 급등할 것인데 이 부분 개인들이 또 엄청 들어올 건데 원할까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 어떤 부분과 똑같습니까? 지금 현재 리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리플 코인 틀린 게 있습니까? 리플이 거짓말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지연되고 연기되었다? ETF와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코인은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솔라나랑 비교를 많이들 하시는데 솔라나는 1년 내내 바닥이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1년 내내 바닥이었다가 1100%를 한꺼번에 뛰어 올렸어요. 엄청난 상승력이죠. 이러한 바닥 구간에 버텼던 분들이 진짜 자격이 있는 수익 구간을 가져간 겁니다. 리플은 어떻습니까?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 그 부분에서 본격적인 빠른 상승이 안 나왔다고 해서 리플은 안 되겠다. 솔라나 봐라. 비트코인 6천만을 뚫고 올렸는데 솔라나 올라갔는데 리플은 요거 봐라. 안 올라갔지 않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리플코인 1100원을 뚫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리플코인 500원대 다시 한번 와라. 600원대 다시 한번 와라. 700원대 다시 한번 와라. 내가 이때라도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770원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50원 라인, 여기 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라인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지지받아야지 당연히 우상의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750원은 무조건 지켜낼 것이다. 752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렸더라고요. 제가 맞춰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뭐 얼마 오른 것도 아니고 얼마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 부분들 때문에 1위1비하는 많은 분들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리플 코인을 투자할 때 우리가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비중 관리라는 건 내 매수 자금이 투자 가용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뭐 1억이에요. 뭐 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누어서 투자하느냐?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가져간다는 건 투자 심리를 잡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저점에만 매수하면 우린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매집이에요. 고래가 한다는 매집. 자, 이 뉴스 한번 보시면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뉴스를 보시면 블랙록이 1월 달에 10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자, 이 블랙록이 누굽니까?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다라고 말씀드렸죠. ETF를 신청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ETF의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 비트코인 매입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였다. 저점이라는 말입니다. 저점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매집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들은 수익 구조를 크게 가져가는데 하락할 때마다 매도하고 올라갈 때도 재매수하고 이렇게 매매하게 되면 절대 수익 구간은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현물 ETF의 승인이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인 건지 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물 ETF라는 건 뭡니까?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반감기까지도 온답니다. 자, 우선 ETF 펀드인데 ETF 펀드라는 거는 누가 어떠한 자금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하기 때문에 개인들 자금만으로 펀드 운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26조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반감기, 채굴량이 줄어들게 되면 반감기에 대해서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이벤트들이 나와 있는 게 바로 2024년도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나와 있는 시점에서 시장 관망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리플코인 현재 시점에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아, 이제는 매도해야 되겠다.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우상향 패턴을 쭉 유지하고 있고 여기 750원 라인, 750원 라인은 무조건 위로 올려놔야 되니까 리플코인은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거니까 우리 이 시점 맞춰서 확실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내 매입 단가 높다. 여전히 1,500원 이상이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같이 움직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문자로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안정적으로 보셨다면 문자도 받아보시고 카톡방도 들어와서 많은 분들과 함께 투자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코인이 앞으로의 움직임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실이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안정감 있는 투자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이기 때문에 체크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